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혹은 바쁜 하루의 틈새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해드릴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이죠. 바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의 2006년 작품 카모메 식당에 대한 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단순한 영화 소개를 넘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감동을 선사하는지 그 깊은 속살까지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북유럽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그곳에 호련히 나타난 한 작은 일식당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카모메 식당. 카모메는 일본어로 갈매기를 뜻합니다. 갈매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바다를 유영하듯 이 식당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요하면서도 자유로운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영화는 이 식당의 주인 사치에 씨의 담담한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 헬싱키에 와서 일본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 한 문장처럼 주인공 사치에 씨는 특별한 이유나 드라마틱한 계기 없이 단지 이곳이 좋아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핀란드 헬싱키에 정착해 식당을 엽니다. 그녀의 주 메뉴는 주먹밥. 일본인의 소울푸드이자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깔끔하게 정리된 식당 내부,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주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당은 매일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낯선 이국의 땅에서, 그것도 일식이 생소한 핀란드에서 일본 주먹밥 식당을 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사치에 씨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죠. 그 담담함 속에서 굳건한 삶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토미. 핀란드 현지인인데 특이하게도 일본 만화 덕후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본 만화책 콜렉션을 자랑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차맨의 가사였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던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말이죠. 사치에 씨는 그의 엉뚱한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직접 가차면의 가사를 찾아주고 그것을 외워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사를 알려주는 행위를 넘어 사치에 씨가 타인의 취향과 문화를 기꺼이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첫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만남은 카모메 식당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소로 변모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미도리 씨입니다. 그녀는 지구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짚었더니 그곳이 핀란드였고 무적정 핀란드에 와버린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어딘가 허허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일본 여성입니다. 잠시 머물던 호텔에서 짐을 도난당한 마사코 씨 역시 우연히 카모메 식당에 발길을 들이게 되죠. 그녀는 무심코 던진 "이건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이야" 라는 말로 사치에 씨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세 명의 일본인 여성들은 헬싱키라는 낯선 공간에서 카모메 식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채워주며 조금씩 특별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주먹밥, 시나몬롤, 된장국, 생강구이, 커피. 사치에 씨가 만드는 모든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의 음식에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손님이 없던 식당에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 냄새 때문이죠. 시나몬 롤을 굽는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헬싱키의 거리를 가득 채우자 오랫동안 외면했던 핀란드 할머니들이 홀린 듯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죠.
이 영화는 정말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구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포가 빠르거나 자극적인 사건은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영화 속 인물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표정, 그리고 헬싱키의 아름다운 풍광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푸른 하늘, 고요한 호수, 아기자기한 거리 풍경은 영화의 잔잔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식당 안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헬싱키 일상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바뀌는 계절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또 다른 인물처럼 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흥미로운 철학적 대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도리 씨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수행의 하나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이는 삶의 모든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또한 마사코 씨가 잃어버린 짐을 찾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핀란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장면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괜히 주먹밥이나 시나몬롤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핀란드로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카모메 식당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영화입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멈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삶이란 어쩌면 사치의 시의 식당처럼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빈 공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노력입니다. 시나몬롤 냄새처럼 진심을 담은 노력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좋은 인연을 데려오든 말이죠. 영화가 끝날 무렵 카모메 식당은 텅 비었던 처음과는 달리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사치에 씨와 미도리 씨, 마사코 씨는 이제 익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주먹밥을 만들고 시나몬롤을 굽습니다. 이들은 이제 헬싱키에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카모메 식당은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었죠. 영화는 거창한 결말이나 반전 없이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흐름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마치 우리네 삶도 결국은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가는 것이란 듯이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카모메 식당으로의 긴 여행 어떠셨나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백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텅 비어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무언가 답답하고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카모메 식당을 다시 한번 혹은 처음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치에 씨의 따뜻한 주먹밥, 미도리 씨의 포근한 미소, 마사코 씨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헬싱키의 고즈넉한 풍경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평화로운 안식을 선물할 거예요. 이 영화는 빠르게 달리고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과의 연결에서 위로를 얻으며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맛은 아마도 카모메 식당의 주먹밥처럼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간결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처럼 우리의 삶도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낸다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시간이 된다면 제가 추천하는 영화 또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